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개발자들이 알아야 될 많은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컴파일러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GCC,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쓰는 거죠. 뭐 자바 컴파일러, 그다음에 MS사가 만드는 뭐 단넷, 비주얼 스튜디오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죠. 이름은 다른데 이름 다른 거 말고도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처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쓰는 거죠. GCC나 이런 데서 쓰는 거죠. 일반적인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나면 이걸 컴파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 아스키 코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된 뭔가 소스를 만들어내죠. 그래갖고 링크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이렇게 옮겨오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뭐 in, out, printf 같은 그런 여러분이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게 붙어요. 뒤에 붙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붙냐면 이것이 실행되려면 메모리에 어느 위치로 어떻게 올라가라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거를 다 모아서 우리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실행 파일이라고 해요. exe 파일 그래요. 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exe 파일이에요. 그렇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실행 파일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 하드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위치에 어떻게 올리라는 정보, 내가 작성한 코드,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건 이제 일반적인 뭐 GCC나 리눅스에서 쓰는 컴파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필요성이 대두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야,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이 실행 파일이 왜 리눅스도 안 돌아가냐 이거죠. 왜 안 돌아갈까? 곰곰이 보세요. 리눅스나 윈도우나 표준 라이브러리는 같아요. 코드를 작성할 때 쓰는 아스키 코드집도 같아요.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죠? 요거예요. 실행에 필요한 정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윈도우는 뭐 128번지를 올려야 되는데 리눅스는 0번지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눅스에서 컴파일한 것들은 당연히 0번지를 올리려고 돼 있을 텐데 그걸 윈도우에서 돌리게 되면 0번지에 딴 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바이올레이션 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가전기기 같은 거 있어요. 뭐 냉장고 같은 데다가 냉장고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처음에 이제 깔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깔아서 주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거는 계속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번 깔린 것들은. 다운로드를 했을 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게 운영체제랑 무관하면 하도록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윈도우에서도 그다음에 리눅스에서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기존에 C++로 개발한 것들은 운영체제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건데 운영체제가 윈도우가 또 리눅스가 또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필요성을 제시했고 그래서 만들려고 보니까 뭐 이거는 문제 없고요. 이것도 문제 없죠. 요거만 다르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자바예요. 볼까요? 자바는요. 보세요. 앞에서 보니까 실행에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컴파일 만들었죠. 링크를 하면 표준 라이브러리만 들어오고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바로 컴파일한 것도 요 결과물을 우리가 이걸 실행 파일이라고 안 하고 바이트 코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실행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는 코드다. 이름 그대로 바이트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선요. 그러면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 몇 번지로 올라가라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느냐? 그건 버추얼 머신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윈도우에도 버추얼 머신을 깔고 리눅스에도 버추얼 머신을 깔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내가 작성한 요 프로그램이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윈도우에서도 돌고 리눅스에도 도는 거예요. 왜 돌아요? 차이 나는 건 요 실행에 필요한 코드밖에 없는데 요걸 누가 대신해줘요? 버추얼 머신이 대신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은 별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는 각자의 프로그램에 있던 요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그냥 실행 시에 제공해주는 것이지. 그러면 그 전에 이 앞에서처럼 C나 C++에서는 이 버추얼 머신을 깔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바를 돌리려면 버추얼 머신을 깔아야 되는 거죠. 뭐 그 자바가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건 있죠. 내가 짠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 하지는 않아도 돼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냥 한 번만 컴파일 하면 그냥 갔다가 돌리기만 하면 돌아가요. 이런 점에서 좀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면 좋았고요. 그래서 자바가 발전한 것들은 요 실행 파일에서 요 실행에 필요한 부분을 떼어내서 그걸 버추얼 머신이 대신하게 해준 것 뿐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이트 코드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앞에서 C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보면 사실 내가 작성한 코드는 몇 줄 안 되죠. 일반적으로 별로 크지 않은데 이 표준 라이브러리가 제법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이거를 실행 파일마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하면 되는데 요즘은 뭐 앱 같은 거 배포하거나 할 때 어떻게 배포하죠? 네트워크 타고 배포하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에 부하를 많이 줄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짠 요 자바로 짠 프로그램 갖다가 만약에 배포한다 그러면 100명이면 똑같은 요게 100번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나니까 뭔가 좀 실행 파일이 좀 사이즈가 작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표준 라이브러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어느 프로는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왜 전부 다 갖고 다니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뭐냐면 단넷 컴파일러예요.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단넷 컴파일러는 이제는 실행에 필요한 정보도 없고 표준 라이브러리도 없죠. 그래서 단넷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단넷은 버추얼 머신의 기능에다가 표준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C#,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한 C#이 대표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C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하면 단넷 컴파일 형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도 없고 실행에 필요한 정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코드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의 컴퓨터에 리눅스건 윈도우건 다 뭐를 깔으면 돼요? 단넷 런타임 모듈을 깔면 돼요. 또 단넷 런타임 모듈은 뭐가 있어요? VGM 기능과 표준 라이브러리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갖고 옮길 거냐, 미리 갖다 놓고 내가 갈 때 안 갖고 가도 되는 거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요즘 보면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거 데브 C++라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쓰는데요. 데브 C++는 일반 컴파일러예요. 처음에 배웠던 일반 컴파일러, GCC에서 쓰는 것 같은 컴파일러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단넷 컴파일러예요. 자, 그럼 볼까요? 둘을 똑같은 걸 컴파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브 C++는 결과에 뭐가 있겠어요? 실행에 필요한 정보, 내가 짠 코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다 들어가 있겠죠. 비주얼 스튜디오는요, 내가 짠 코드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든 소스가 실행 파일이 작겠죠. 그 대신에 뭐를 해줘야 돼요? 모든 컴퓨터에
단넷 런타임 모듈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지만 단넷 런타임 모듈은요, 몇백 메가 되죠? 굉장히 크죠? 그거 왜 크겠어요?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체제에서 일반 원래 C++ 프로그램 GCC 같은 데서 짜면 대부분 C++이나 GCC를 컴파일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소스에서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빼내서 버추얼 머신에다 옮겨주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걸 갖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 이거 합쳐놓으면 결국 그냥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하는 거는 이렇게 합쳐놓으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자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컴파일러마다 어떤 특징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좀 찜찜하시면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 실제로 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 메인 숫자 하나 선언하고 출력하고 끝냈죠. 요걸 짠 거예요. 요걸 짜서 이제 대부 C++로 컴파일 하잖아요. 그럼 실행 파일 사이즈가 이만해져요. 보이시죠? 어마무시하죠?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면 실행 파일 사이즈가 얼마예요? 48K. 뭐 자바는 아직 뭐 볼 거 없고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48K가 나오고요. 대부 C++는 뭐 1876K가 나와요. 그럼 봐보세요. 이놈의 한 1800, 한 30 정도 되는 사이즈의 크기의 차이는 뭐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1830 정도 되는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단넷에 있는 거죠. 단넷 프레임워크에 있는 런타임 모듈에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요. 다시 이제 가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리눅스에서는 GCC나 이런 컴파일러들이 일반 컴파일러가 쓰여요. 그 이제 자바 같은 거는 이제 버추얼 머신용으로 해서 그 리눅스용 버추얼 머신, 윈도우용 버추얼 머신을 깔게 되면 이제 자바를 깔아서 한번 자바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 놓고 리눅스나 윈도우 안 막 돌릴 수가 있죠. 단넷은 똑같이 뭐 리눅스용 단넷, 윈도우용 단넷을 설치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로 쓰이는 게 보면 리눅스에서는 일반 컴파일러, 윈도우에서는 단넷 컴파일러, 그다음에 VM은 둘 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뭐 자바가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플랫폼을 가진다라고 막 떠들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하드웨어 독립적이고 운영체제 독립적이죠. 왜? 버추얼 머신이 대신해 주니까. 그 자바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나에 대한 걸 떼어내서 따로 분리해 준다는 것 뿐이죠. 또 보면 마케팅 언어에서 보면 뭐 C샵이나 단넷은 네트워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컴파일러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안 갖고 다니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버든이 적겠지. 그 대신에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내 거에 깔아놔야지. 자기는 갖고 오지 않으니까 내가 깔아놔야지. 그렇죠? 결국 그놈인 거죠. 내 말은 뭐냐면, 그 엔지니어가 이렇게 뭐 네트워크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운영체제에 종수적이다. 비종수적이다. 운영체제 무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마케팅 메시지를 갖다가 외우시면 안 돼요. 왜 운영체제 독립적인데 왜 C샵이 그 네트워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컴파일러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따라 외우지 말고요. 그 이유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전문가로 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컴파일러를 배워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리눅스 같은 거 쓰시면 그냥 일반 C 컴파일러, C++ 일반 컴파일러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비, 냉장고나 그런 데 들어가는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 자바 같은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용에서 윈도우 개발한다고 치면 윈도우를 까면 기본으로 깔리니까 그냥 단내에서 쓰시면 사이즈도 작고 잘 들어가죠.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은 이제 뭐 자바가 뭐 큰 장점으로 내세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장점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별거 아니다. 이게 실제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행 파일을 구성하는 한쪽 부분들을 VM은 요거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 그 단넷은 이것과 이것의 역할을 정보와 표준 나비를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오늘 잘 이해가 됐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